freedom of choice, the freedom from fear. This was not the end. It was only the beginning. And we are more than ready for a new generation. AM 1230 우리 방송 한인 커뮤니티 미디어 그룹 우리 미디어 그룹 후원으로 전해드리는 2024 대선 기획 로드 투 더 화이트하우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27일 화요일에 있게 되는 미시간주의 민주공화 양당의 프라이머리가 동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미시건주에서 73%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현 정부 어드밴티지가 적용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화당 경선이 더욱 집중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시간주는 지난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돌풍 지역이었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 2020년에는 다시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지역이 되게 되면서 미시간주 자체가 그때의 대선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고 가는 대표적인 경합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vs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유력시 되면서 이번 2024년 대선은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6개의 경합주에서 승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역대의 어느 선거보다도 경합 지역이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난 2023년 9월 정도에 이미 제기가 되면서 많게는 7, 8, 적게는 한 4개 주 정도로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 경합주에서의 한 줌의 유권자에 의해 향배가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줌의 유권자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 바로 미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역대 가장 적은 경합주로 치루어지게 되는 이유와 분석으로는 미국 사회의 분열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도층의 유권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인해서 경합주인 스윙 스테이트가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적다는 분석과 함께 진행으로 있는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에서는 경합주가 14곳의 경합주가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 정도로 대선 때마다 승자가 바뀌는 경합주의 선택이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 있게 되는 공화민주 양당의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는 미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는 미시간은 미 중북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오데호 연안에 위치합니다. 주도는 랜싱, 그리고 가장 큰 도시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유명합니다.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26번째로 편입이 된 주고 미국 내의 인구는 9위. 그리고 지리적으로 동쪽과 북쪽으로는 오데호 너머에서의 캐나다와 마주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위스콘신, 일리노이와 접경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인디애나와 오하이오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2개의 반도가 마주보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아래쪽에 있는 로워 반도는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생겨 있고 왼손 벙어리 장갑을 엎어놓은 듯한 형상에서 엄지손가락 아래쪽 정도의 위치에 미시간의 주요한 도시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인 포드, 크라이슬러, GM의 본사가 모두 디트로이트에 위치하고 있지만 2000년대의 경제 위기 한파로 인해서 디트로이트의 슬럼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어퍼 반도는 위스콘신주에 붙어 있고 원래 이 지역은 미시간주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에 접경하고 있는 오하이오주에서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톨레도 도시의 소유권 분쟁이 내전까지 확대될 정도로 톨레도 지역의 분쟁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서 이때 연방정부의 중재로 미시간이 톨레도를 오하이오에게 양보하는 대신 어퍼 반도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미시간은 사실 이 톨레도 분쟁이 있을 당시에 주로 승격이 되지 않았던 준주의 상태였었고 준주인 미시간이 주 스테이트로 승격이 되는 조건으로 어퍼 반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을 하고 톨레도를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시간 내부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받았다고 불만이 많았었지만 꽝 대신 닭으로 얻은 어퍼 반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규모의 구리와 철 광맥이 발견되면서 민심이 달래졌던 역사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얼룩진 미시간에서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앙금으로 인해서 미시간과 오하이오 양쪽의 주 소속팀이 맞붙는 스포츠팀, 그중에서도 NFL 같은 경우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경기가 있을 때마다 라이벌 의식이 폭발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미시간주가 이제 경합주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미시간주가 어떤 면에서 그럼 정치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잠깐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가 1960년대에는 민주당 대통령이,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88년까지는 공화당 대통령, 그리고 나서 1992년 이후에 2012년까지 20년 동안 다시 민주당, 그리고는 2016년에 공화당, 2020년 다시 민주당, 이렇게 근래에 들어서 경합지로 부상하는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주지사의 경우도 1990년대에는 공화당, 2000년대 초반에는 민주당, 2010년대에 다시 공화당,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 이렇게 10년이라고 하는 간격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출신 주지사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지역이 바로 미시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6년 민주당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홀대에 대한 배신감과 장기간의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서 누적된 불만감이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대거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게 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근소한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하게 된 지역의 중심이 바로 미시간 지역입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다시금 당시에 조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주 전체에서 15만 표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간 지역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스트벨트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나라는 영국과 미국 두 나라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를 투표에 붙였을 때 유럽연합 EU 탈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투표에 붙이기는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러스트벨트 쪽에서 대거 나오게 되면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의 2016년 미시건을 비롯한 동북부 지역에서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민심을 간파하고 있었고 트럼프 돌풍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러스트벨트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경선에서 파죽지세 5연승으로 달려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 프라이머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으로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로 자리하고 있는 미시간 스테이트.
결국 이번 2024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지역들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상처가 나고 녹슬어져 있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고 간파하는 후보가 승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